JC 파크랜드의 박정철 교수입니다. 작년 2017년도죠. 2017년도 성균관대 의과대학의 이 20주년 설립 기념 의학 학술, 특히 교육 관련 부분 심포지움이 열렸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강의를 맡게 되었었는데, 이 국제 심포지움이다 보니까 미리 통역을 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아주 빠른 속도로 제가 강의 내용을 사전에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보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딘가에 이제 파묻혀가지고 버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우연히 데스크탑에서 발견이 되어가지고요.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아시는 것처럼 뭐 버추얼 리얼리티 쪽으로 전문가는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현재 치과대학교 학생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고, 또한 저의 구글 이노베이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VR 및 AR을 이용한 치과 컨텐츠 개발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제가 배운 내용들, 그리고 실제 적용하면서 얻은 경험들,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녹여 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아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이제 통역하시는 분한테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제대로 강의한 게 아니라서 약간 좀 건들건들하고 막 긁고 막 이럽니다. 그런 부분들 좀 재밌게 그냥 너그러이 봐주시고 컨텐츠에 좀 주의해가지고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VR을 통한 의학교육, 치의학교육,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 좋을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구글 베이스드 VR 에듀케이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단국대학교의 박정철입니다. 저는 현재 구글 이노베이터 그리고 구글 서티파이드 트레이너로서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 사우스 코리아의 리더를 맡고 있고요. 그 외에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간단하게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VR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동영상은 저희 단국대학교 앞에 있는 호수, 저희 요즘은 이제 가요에도 등장을 하고 있는 단대호수라고 하는 호수가 되겠는데, 제가 드론을 사가지고 직접 촬영한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드론을 사서 촬영을 한 데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치과에서 처음 써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만 2년 전에 선수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2년 전에 한 영국에 있는 아버지가 아들의 이제 어린 이빨, 유치라고 하죠. 유치를 빼기 위해서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발치를 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인류 최초로 드론이 발치를 하는, 익스트랙션을 하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루에도 수십 개씩 치과에서 어린아이들의 이빨을 빼고 있는데, 어린이들 대부분 울고 안 빼려고 하고 난리가 나죠. 하지만 저희가 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 대표적인 AI라든지 로봇들, 두렵고 무섭습니다만 사실 잘만 활용을 하게 되면은 우는 아이도 이렇게 웃게 만들 수 있는 힘을 발휘하곤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기술을 무조건 두려워하고 배척하기보다는 좀 적절히 사용하는 요령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그 기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VR, Virtual Reality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교육에서의 적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화에서 처음 봤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토탈 리콜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 화성에 갔다 온 여행 경험을 뇌 속에다가 넣어주는 서비스가 등장을 했었죠. 그때 이제 이 VR이라고 하는 건 처음 봤었는데, 사실은 이미 1935년도에 사이언스 픽션으로 이 안경을 끼게 되면은 어떤 새로운 가상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재미있는 소설이 한번 쓰여졌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소설인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100년 전에 이미 언급이 되었고요. 한 60년 전에 헐리우드의 촬영 기사였던 몰튼 헤일리그라고 하는 사람이 바람이 나오고 냄새가 나오고 진동이 되는 오늘날의 4D 극장과 비슷한 극장을 만들었습니다. 센소라마라고 하는 걸 만들었었고요. 그 몇 년 뒤에는 오늘날 저희가 쓰고 있는 사실은 VR 헤드 마운트랑 비슷합니다.
텔레스피어 마스크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죠. 거의 50년 전부터 저희는 VR과 이미 친숙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아니죠. 그 50년 동안 저희는 좌측에 있는 리얼 인바이러먼트로부터 버추얼 인바이러먼트로의 이 기술적인 진보 과정을 천천히 진행을 했던 거고요. 마침내 이제 좀 더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져서 저희가 쉽게 접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최근의 VR 트렌드와 의학 분야에서의 VR, 그리고 구글이 내어놓은 VR 툴들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과연 저희들의 VR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흔히 저희가 VR을 가상현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인공현실감이라고 합니다. 이 VR은 서양과 동양의 접근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이 미국과 같은 경우는 현실 세계와 실질적으로 같은 어떻게든 좀 더 리얼한 공간을 인간 주변에 만들어내는 게 목표인데 일본은 전혀 다릅니다. 동양으로 대표되겠지만 캐릭터들, 상상의 캐릭터들이 생생하게 존재하는 가상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일본과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저희가 다 알고 있는 포켓몬이라고 하는 게임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현실 세계에서 버추얼리티를 어떻게든 더 잘 구현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서양 쪽에서는 어떻게든 리얼한 것을 더욱 리얼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서양의 아주 대표적인 예죠. VR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 예전에는 사진을 찍어오고 기사가 가서 적어오던 일들을 이제는 VR을 통해 가지고 독자들에게 스토리텔링이 아닌 스토리 리빙, 스토리 안에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전달을 하는 방법들을 VR 저널리즘이라고 하죠.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동영상은 2014년도 시리아 알레포 지역에 떨어졌던 로켓포의 실제 폭발 소리 그리고 화면을 여러 피해자들의 핸드폰과 CCTV 그리고 정황 진술을 통해 가지고 그대로 구현을 한 겁니다. 저희가 이 현장에 직접 가 있을 수도 없고 이미 지난 일이니까 경험할 수가 없지만 VR을 통해서는 가능하죠. 민간인들을 공격했던 처참한 현실을 저희가 그대로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서양인들은 결혼식 날 있었던 좋은 추억들과 기억들을 사진으로 담기는 게 부족한지 이 360도 카메라를 이용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대로 남기는 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서양의 이러한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애니메이션과 가상 캐릭터들의 나라 일본에서는 정반대의 접근이 시작이 되죠. 저희 젊은 사람들은 많이 잘 알고 있는 에반게리온, 드래곤볼이라고 하는 만화, 애니메이션들을 현실 세계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에반게리온에 한참 빠져 살았던 저로서는 이러한 게임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빨리 여기 일본의 신주쿠로 달려가가지고 체험을 해보고 싶죠. 말 그대로 꿈을 현실로 가능하게 해주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드래곤볼이라고 하는 만화에서 나왔던 에너지파, 에너지 웨이브 공격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몹시 유치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서양과 동양의 이런 접근 방법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이 사이버 가수가 있습니다. 하츠네 미쿠라고 하는 사이버 가수인데 이 사이버 가수에게 푹 빠져 있는 팬들이 이 하츠네 미쿠와 함께 악수로 하는 VR 체험 그리고 조금은 웃어 보이지만 하츠네 미쿠와 한 컵에서 같이 음료수를 마시는 경험 등을 하기 위해서 VR들을 개발을 하고 있죠. 얼마 전 소니에서는 가상현실 속의 캐릭터와 함께 영어도 배우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서머 레슨이라고 하는 VR 컨텐츠를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쯤 되면은 여자친구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된 거죠.
자,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저희들에게 많이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그대로 의학교육에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의학교육과 의학치료 쪽에서는 이미 VR이 많이 상용화 그리고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많은 공포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시험적인 단계이긴 했지만 이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것이 두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VR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러한 상황을 주고 청중들이 열심히 듣는 상황을 보게 했다가 또 반대로 청중들이 관심 없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함으로써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트레이닝을 이용해 이 연설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했었고요. 화상 환자들이 대부분 드레싱을 하는 데 있어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곤 합니다. 이러한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VR 컨텐츠를 이용을 해가지고 스노우 월드라고 하는 세상 속에 환자를 위치를 시키고 거기서 드레싱을 하게 되면은 현저하게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서양인들은 이제 이런저런 공포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동물이나 곤충들에 대해서. 이러한 걸 극복하기 위한 서비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미입니다. 이 VR을 쓰고 어떤 거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화면상에서 귀여운 캐릭터의 거미 그림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작고 큰 그리고 점점 많은 거미들을 노출을 시켜줌으로써 이에 대한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이 제공되고 있죠. 자, 의학 교육에서 이것을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저희들은 이미 2015년도에 아주 혁신적인 시도를 보게 됩니다. 수술방에서 VR 카메라를 두고 전 세계로 수술을 생중계를 했던 거죠. 일반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헤드마운트 디바이스만 쓰게 되면은 누구나 수술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제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니크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 외에도 VR이 갖고 있는 의학 교육에서 가장 큰 장점은 관점의 변화입니다. 즉, 항상 의사로만 교육을 받아왔던 학생들에게 한번 환자가 돼보게 한다는 그 경험이 아주 큰 깨달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직접 이제 저희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동영상인데요. 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공포들은 수술이 어느 공간에서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를 전혀 상상을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 전에 환자분들에게 수술방을 걸어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 환경과 그 과정을 VR로 미리 볼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어요. 이러한 과정을 한 번만 겪더라도 환자분들은 what to expect,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요. 그것만으로도 훨씬 더 공포와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하나, 저희가 수술 후에 환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주의사항을 전달을 합니다. 또는 수술 전에 동의서를 받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위압적인 자세로 위압적인 언어와 목소리 그리고 아주 어려운 단어들로 제시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이를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위치에서 한번 VR 장비를 쓰고 술자가 전달하는 그 메시지를 들어보는 경험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의사가 좋은 설명을 하는지를 느낄 수가 있고요. 역시 학생들도 나중에 내가 환자들에게 전달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전달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죠. 또 하나의 적용 방법은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VR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현저히 수술의 능력이나 성공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 상상 수술이라고 하는 imagery practice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수술 실력이 좋아진다는 게 여러 차례 논문에서 언급이 되었고요. 가장 재미있는 어반 레전드급이긴 하지만 가장 재미있는 사례는 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조지 로버트 홀이라고 하는 공군 대령의 이야기입니다. 1965년도에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 상공에서 항공 촬영을 하다가 그만 격추돼서 착륙을 한 뒤에 7년 4개월 18일 동안 베트남에 있는 감옥에서 군인 감옥에서 이 포로로 잡혀 있게 됩니다. 아주 좁은 독방에서 7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잔디밭을 상상하고 햇살과 바람을 상상한 다음에 막대기를 하나 들고 골프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동료들과 이야기하고 친구들과 함께 점수를 계산하면서 매일같이 9홀을 매일같이 돌았다고 해요. 이제 간수들은 이 사람이 미쳤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미치지 않기 위해서 매일같이 골프를 쳤던 거죠. 그렇게 7년 동안 골프를 치고 다행히 무사히 풀려나와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고요. 이 아들의 진술에 의하면 돌아오고 나서 체력적으로 회복을 한 뒤에 처음으로 필드에 나가서 골프채를 잡았는데 바로 240야드를 날리는 어마어마한 실력을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상상이 갖고 있는 힘, 바로 VR을 통해 가지고 가능한 거죠. 이것은 오래전의 연구를 통해서 사람에게 팔을 구부리는 상상을 해보라고 했을 때 이미 근육에서 전기 자극이 발생한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었고요. 또한 골프의 얘기가 또 나오긴 하지만 골프 퍼팅을 할 때 공이 퍼팅홀에 들어가는 것을 상상하는 경우와 상상하지 않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 공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상상하는 경우, 그리고 아무런 상상을 하지 않는 세 가지로 보았을 때 현저히 퍼팅이 실패하는 것을 상상했을 때보다 성공하는 걸 상상했을 때가 퍼팅 성공률이 더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VR을 통한 상상은 이 학생들의 술기 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상을 할 때 절대로 외재적인 관점으로 상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수술을 직접 하는 관점에서 상상을 해야 실제 관련된 부위의 뇌가 활성화가 되지, 외재적 관점에서 수술을 들여다보는 걸 해가지고는 결코 수술 실력이 늘지 않는다라고 논문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VR은 이러한 관점에서 바로 내재적 관점에서 수술을 그리고 프로시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 앱과 같은 경우는 이 내시경을 엔도스코프를 실제 환자의 데이터들을 통해 가지고 추출해서 VR로 구현을 하고 끊임없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툴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점점 아주 좋은 트레이닝이 될 수 있겠죠. 다양한 장비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장비가 아니더라도 아이패드나 아이폰을 가지고도 끊임없이 연습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툴들에게도 단점이 있죠. 해상도가 좋으면 좋고 스피커가 좋으면 좋을수록 점점 더 몰입감은 증가합니다. 하지만 그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게 되죠. HTC Vive와 같은 경우에는 이 컴퓨터랑 같이 구매를 하게 되면 거의 한 200~300만 원 정도는 거뜬하게 넘어가는 고가의 장비를 갖추어야 되고요. 학생이 만약에 100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100명에게 이러한 장비를 모두 구비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줄을 서 가지고 학생들이 봐야 되는데, 이 아무래도 줄을 서 가지고 보다 보면 이 언제 내 차례인가를 하면서 지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구글에서는 구글 카드보드라고 하는 툴을 제공을 했죠. 말 그대로 카드보드, 마분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누구나 스마트폰이 있죠. 스마트폰을 카드보드에다가 넣게 되면은 고가의 장비가 필요 없이도 1,500원짜리 카드보드 하나만으로도 거의 완벽한 버추얼 리얼리티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뭘 봐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권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구글 아트 앤 컬처죠. 전 세계에 있는 1000여 개의 미술관, 박물관, 그리고 고대 유적들을 구글이 가서 모두 스캔을 해온 겁니다. 무엇으로 스캔을 해왔느냐? 저희가 갖고 있는 카메라의 1000배 해상도인 기가픽셀 카메라로 스캔을 했어요. 자, 지금 보시고 있는 그림은 이탈리아 우피치 미술관에 있는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보티첼리가 하나하나 했던 브러쉬를 그대로 볼 수가 있고요. 금이가 있는 것, 그림 잉크가 떨어져 있는 것, 그런 것까지 모두 자세하게 볼 수가 있죠. 이러한 걸 보고 체험을 하고 나오실 수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 파트너십을 맺은 미술관과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본 뒤에 밖으로 나오시게 되면은
실제 구글 스트리트뷰를 이용을 해가지고 미술관 안을 아주 자유롭게 돌아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우피치 미술관은 특히 사람이 많은 걸로 유명한데 아주 쾌적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독특한 경험, 할 수 없는 경험들을 준다는 것이 VR의 가장 큰 장점이죠. 저는 예과, 본과 학생들, 아직 임상에 전혀 노출되지 않은 학생들한테 수술방으로 학생들을 VR을 통해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이 이후에 학생들은 모든 과정과 모든 과목이 예전과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수술방에 내가 언젠가는 서야 될 것이고 그 환경과 그 느낌들을 이미 체험을 보았기 때문에 훨씬 더 컨텐츠를 배우는 데 있어서 몰입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글 카드보드와 같은 VR에서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헤드마운트 디바이스를 쓰고 있게 되면은 학생들이 뭘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눈을 감고 있는지 저희가 체크가 안 됩니다. 따라서 구글에서는 이러한 걸 극복하기 위해서 구글 엑스퍼디션이라고 하는 툴을 제공을 했죠. 바로 학생들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이 화면상에서 스마일리 얼굴로 등장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저희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다 보고 있는지 체크를 할 수 있게 만든 거고요. 또 딴 데를 보고 있는 학생들 눈에는 화살표가 막 나와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쪽으로 갈 수 있게 지시를 해줍니다. 자, 이 VR만 해도 대단한데 사실은 이미 AR이 등장을 했습니다. VR은 가상현실, AR은 증강현실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저희의 현실 세계 위에 애니메이션을 뿌려주는 거예요. 2D가 아니라 3D로 뿌려줍니다. 그리고 손을 넣게 되면 인터랙티브하게 그걸 만져보는 체험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DNA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D 그림으로 그리고 2D 동영상으로 보여줄 것이 아니라 이러한 AR을 통해 가지고 실제 교실 바닥에 DNA 헬릭스를 보여주시고요. 그거를 만져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가상현실을 통해 가지고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유용한 방법이 될 것 같고 이제는 교보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더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초보적인 단계의 AR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난 5월 달에 구글에서는 AR 코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개발자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컨텐츠를 AR로 꾸밀 수 있는 디벨로퍼 툴을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보시면은 스마트폰만 이용을 하게 되면은 그 누구나 쉽게 가상의 책상과 가상의 바닥과 가상의 공간상에서 캐릭터를 넣고 인터랙티브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단순한 2D가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실제 주변 환경을 그대로 인식을 합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나오고요. 빛이 밝아지면 같이 밝아집니다. 어두워지면 같이 어두워지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은 이 AR을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노하우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5월까지 저희가 5월부터 제시가 돼서 이거를 개발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고요. 아마도 좀 더 많은 툴들이 교육 현장에 제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영화 인셉션에서 등장을 했던 것처럼 나비 꿈을 꾸는 장자인지 장자의 꿈을 꾸는 나비가 된 건지 애매한 환경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이런 현실과 가상현실이 훨씬 더 자유롭게 혼합이 되면서 비행기 운전사가 비행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수천 시간의 비행을 하고 나가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된 시간을 반드시 VR을 통해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고 환자를 보러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꾸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몇 가지 이슈입니다. VR이 이제 보편화가 되면서 아직까지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이 현실과 가상 세계를 혼돈함으로써 이 리셋 신드롬, 아주 무책임하고 이 실제 환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치료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조금 배려 없는 행동들을 자기도 모르게 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리플리 신드롬이라고 해서 거짓을 계속 반복을 하다가 그 거짓을 스스로 믿는 그러한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실제 움직임과 그리고 가상 이동에 대한 이 괴리감에 의해 가지고 멀미가 생기는 것을 저희가 팩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팩션에 의한 멀미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 보시게 되면은 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VR들의 이 툴들인데 실제 바닥이 정말 바닥처럼 좌우로 다 움직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리얼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만 실제 운동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많이 체험을 하게 되면은 멀미 증상들이 좀 초반에 많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또한 아무래도 눈을 이제 가깝게 끼고 렌즈를 오래 봐야 되다 보니까 시력 저하라든지 안구 건조증, 블루라이트에 의한 이러한 불편감이 생길 수가 있고 실제 97년도에 이러한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피카츄 포켓몬 만화 중에 이 광과민성 증후군이 발생을 해가지고 750명이 문제가 됐었던 일이 있었죠. 유튜브에서 저도 그 애니메이션을 따왔는데 싸움을 하는 과정 중에 이 과도하게 빨간색과 파란색이 너무 많이 나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보시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자, 이런 과정 때문에 750명의 어린이가 광과민성 발작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러한 거를 쓰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이 그제서야 등장을 했죠. VR은 아직 새로운 툴입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좋은 점도 있지만 위험한 점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러한 부분이 없습니다. 결국은 많이 해보고 깨닫게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툴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 구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이 있고 한국에서는 저희 사우스코리아를 제가 맡고 있습니다. GEGSouthKorea.org에 들어와 보시게 되면은 저와 비슷한 이 기술을 이용을 해서 교육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서로 인스파이어 영감을 주고 같이 교류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저희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VR을 통해 가지고 의학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구글 기술 기반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혹시 더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그룹에서 같이 활동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